사교육에 이권 카르텔이 있다라고 정부는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킬러 문항을 매개로 부를 축적하는,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사교육 시장이 조성이 됐고, 이런 사교육 시장이 아니면 이 킬러 문항에 대비가 안 되는 구조가 점점점 고착화되면서 자기들끼리의 일종의 불공정한 리그가 형성돼 있다. 그리고 그 리그의 기저에는 이권 카르텔이 있다라는 게 이 정부 측 시각입니다. 사법 조치까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법 조치 얘기까지 나왔는데 사교육 카르텔 강경 대응.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이권 카르텔 관련해 교육부에 제보가 들어온다.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정하 의원님. 예. 물론 그 유명한 사교육 선생님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공부를 접근했으면 하는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도 분명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비단 사교육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과연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들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사교육 선생님처럼 성심성의껏 대했느냐라는 문제도 분명히 클 거예요. 아마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 킬러 문제 못 푼 선생님들 꽤 많을걸요. 어쨌든 그런데 일부 사교육업자들이 이거를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이권 카르텔 형성하고 있다? 지금 이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문제 제기인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한 두 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저 제보 내용을 확인한 건 아닌데 경험 측상 보면 일단은 제 아이는 이미 이제 오래전에 끝났지만 예. 수능을 봐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게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단 한 문제만이라도 맞출 수 있다면 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해주고 싶은 그게 학부모 마음이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킬러 문항을 가지고 마치 이런 문제를 풀어야 제대로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무슨 출판 인쇄 관련한 참고서 업체 아니면 학교 내에 있는 또 어떤 선생님 부류들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학원과 연계가 되어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유행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와 관련된 분들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학원계와 연계가 돼서 이런 걸 하고 있다면 이건 드러내야 되는 거 그건 아니에요? 범죄 영역이죠. 그건 범죄 영역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실에서 어떤 류의 제보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뭐 이거는 옛날에는 굉장히 보편적이었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그때는 저 교과서가 한 종류였고 참고서는 여러 가지 종류였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뭐야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가끔 식사도 얻어 드시고 뭐 예전에, 했겠지만 아주 예전에. 40년 전에 그 무슨 뭐 K 뭐 출판사에서 나온 참고서 많이 쓰게끔 애들한테 그런 문제 그 저녁에 이제 끝날 때 이런 쪽지 문제 같은 거 내고 그 참고서 사봐라 뭐 이런 식의 하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아주 기초적인 이 이권 카르텔이었을 텐데 그게 지금 많이 발전해서 저는 기업형으로 진화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큰 문제들 그리고 지금 뭐 대치동이면 목동이나 한번 학원 가보세요. 본원 있죠. 거기에 또 분원이 얼마나 많고 그 많은 선생님들의 일어나는 교재 그다음에 거기 다녀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다음에 꼭 거기를 가야 되는 학부모 학생들 이런 거 따지면 저 안에 엄청난 일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작년만 해도 사교육에 들어간 게 26조 원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저는 지 제보를 통해서 좀 밝혀지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우리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앞서 보신 정부가 밝힌 수능 킬러 문항 해결 논개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결에 놀란 마음 개딱지에 다쳤어요. 혹시 저런 문항이 한 수능에 같이 나온다면 아무리 열심히 평소에 공부를 한 착실한 학교 공부 위주로 착실히 공부를 하는 우수한 학생들도 굉장히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기성세대들, 부모들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